수학, 괴델의 불안정한 정리. 쿠르트 괴델은 20세기에 활동했던 수학자로 아인슈타인의 친구였다. 26세의 불안정성 정리에 대한 짧은 논문을 발표해서 수학계를 뒤흔들었다. 실제 내용은 매우 복잡했지만 수학사의 한 획을 그었던 사건인 만큼 우리는 기본적인 근간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불안정성 정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학계 분위기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당시 수학계는 새롭게 발견된 수학적 역설들에게도 불구하고 수학의 확실한 기초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대표적으로 집합론을 제시한 칸토와 형식주의를 제시한 힐베르트 등이 이러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수학이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절대 진리인 것만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러한 학계의 낙관적 분위기를 깨고 실제로는 확실한 기초를 찾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괴텔의 불안정성 정리다. 실제로는 확실한 기초를 찾을 수 없음을 증명한 것이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이다. 이것은 제1불안정성 정리로 시작한다. 제1불안정성 정리. 적어도 하나의 자연수 이론이 포함된 형식적 체제 안에선 결정 불가능한 공식, 그 자체로 증명이 불가능한 공식이 존재한다. 이 명제에서 제2 불안정성 정리가 도출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제2 불안정성 정리는 적어도 하나의 자연수 이론이 포함된 형식적 체제의 무모순성은 해당 체제 안에서는 증명될 수 없다.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비유를 통해서 알아보자. A는 도인이고 B는 그의 수제자다. 그들은 수학의 우주에 살고 있다. 이 수학의 우주는 너무나 명료하고 질서정연해서 이 안에서 증명되지 않는 것이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도인이 말했다. 비야, 사실 이 세상에는 증명할 수 없는 하나의 문장이 존재한단다. 비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 스승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든 것은 증명되는 이 세상에 증명되지 않는 것이 있다니요. 그게 무엇입니까?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러자 A가 답을 주었다. 그것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증명될 수 있어도 이 우주 자체가 증명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우주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바탕 꿈인지는 이 우주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바탕 꿈인지는 이 우주 안에서는 결코 증명될 수 없고 네가 죽거나 꿈을 깨고 나서 이 우주를 벗어난 다음에야 알 수 있는 것이란다.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의 내용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의 특정 수학 체계는 자기 스스로의 무모순성을 증명할 수 없음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적어도 하나의 명제는 증명할 수 없고
이것은 수학 체제가 완벽하게 증명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나마 인류는 완벽해 보이는 수학에 기댔었는데 알고 보니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내적 모순을 갖고 있던 것이다. 이로써 수학은 절대적이고 완벽하다는 오만에서 벗어나 불완전성을 전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물리학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물리학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하이젠베르크는 그들과 같은 시기인 20세기에 활동한 이론 물리학자다. 물리학은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주와 사물 등의 거대한 영역을 다루는 물리학을 거시 물리학이라 하고 원자와 전자 등 소립자의 영역을 다루는 물리학을 미시 물리학이라 한다. 근대에서 거시 물리학으로서 뉴턴 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현대 와서는 미시 물리학으로서 양자역학이 학계의 주류가 되었다. 불확정성 원리는 현대 양자역학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다. 이 이론은 단적으로 말해 그 전까지 근대 물리학의 한계를 선언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점차 극도로 작은 소립자의 세계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이곳에서는 더 이상 거대한 세계의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기존의 물리학은 시간에 대한 위치와 속도의 함수로 물체를 표현한다. 즉 S는 V 곱하기 T를 파악하는 학문이 물리학이다. 즉 위치는 속도 곱하기 시간을 파악하는 학문이 물리학이다. 우리가 중학생 시절 지겹게 암기했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그것이다. 세상의 모든 존재자는 이 법칙에 따라 정확히 움직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소립자의 세계에는 물리학의 가장 기초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소립자 세계에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려 하면 속도가 불확실해지고 반대로 속도를 정확히 측정하려 하면 위치가 불명확해졌다. 예를 들어보자. 엄청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현미경이 있고 이를 통해 전자를 관찰하기로 했다. 그런데 관찰이라는 행위는 빛이 물질에 반사되어서 눈에 도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전자를 특수 현미경으로 관찰한다는 것도 특정 전파를 전자에 충돌시켜서 튕겨져 나온 것을 감지기로 감지하는 것이다. 42 끝.